학계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심각한 연구 주제였어요. 시간이 가면서 회귀하는 그 연어 숫자가 지금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날이 갈수록 돌아오는 아이들이 풀어준 아이들에 비해서 비율이 너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 교수님, 연어가 다시 어린 시절에 있는 곳으로 다시 회귀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돌아오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연적으로 강에서 부화해가지고 한 2, 3년 이제 성장하다가 바다로 돌아가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바다에 가서 충분히 몸집이 커진 다음에 번식을 할 때 이제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데, 최근에는 워낙 세계인들이 연어를 너무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치어를 방류해가지고 그놈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과정이 훨씬 많은 건데, 이게 날이 갈수록 돌아오는 아이들이 풀어준 아이들에 비해서 비율이 너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를 가지고 사실은 학계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심각한 연구 주제였어요. 우리 많이 본 거 있잖아요.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그리즐리 곰이 강 어귀에 서가지고 느릿느릿 이렇게 서 있는데 입 벌리고 있으면 튀어 들어올 정도로 거기서 느리게 보이는 곰이 튀어오르는 저 연어 잡아가지고 먹고 뭐 이런, 얼마나 연어가 많으면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을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봤단 말이에요. 굉장히 익숙한데 어느 순간부터 곰은 고사하고 사람이 먹기도 어려울 정도로 숫자가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복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캐나다, 미국 또 북유럽 나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뭐 성과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야,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회귀하는 그 연어 숫자가 지금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복원 사업도 시간이 가면 유전자 다양성 감소로 인해서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지는 그건 장담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은 지금 뭐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그 단계에 가지 않은 거라서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하나 하면, 그게 이제 장어인데요. 뱀장어의 경우에는 바다에서 부화해서 치어 상태로 민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강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번식을 할 정도로 크게 되면 이제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연구한 바에 의하면 태평양 연안의 그 모든 강에서 살던 뱀장어들은 저 남태평양 어딘가 한 곳에 다 모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장어 요리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 일본의 학자들은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남태평양에 계속 배를 띄우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바람은 뭐냐, 그 장소를 찾게 되면 거기서 부화돼서 이제 나오는 치어들을 한 번에 거기서 싹 건져가지고 갖고 와서 양식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어의 치어의 값은 금값보다 더하다는 게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장어를 양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뭐 일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는데 그 후속 얘기가 잘 안 들리는 거로 봐서 완벽하게 성공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너무 완벽하게 성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뱀장어 개체군, 자연 개체군도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양식장의 규모를 키운 다음에 거기서 그 바다로 돌려보내는 그 아이들이 자연생태계의 개체군의 주역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자연생태계의 개체군의 건강성을 치명적으로 망가뜨리는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이미 들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직접적인 원인을 찾는데 치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이제 진화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는 한 부류가 또 있는 건데, 직접적인 원인을 찾는데 주력하는 사람들이 찾아낸 거는 연어에도 이가 있거든요. 샘은
라오스라고 부르는데 요강류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동물성 플랑크톤들 중에 연어의 몸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들을 이렇게 붙들어서 보면 몸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기생생물들 때문에 움직임도 좀 둔화돼 보인다라는 관찰 결과도 있고 어쩌면 번식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연어 이가 너무 왕성하게 번식을 하면서 연어들이 강으로 회귀하는 숫자가 많이 줄은 것 같다. 그것도 이유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세계 각곳에서 동시에 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화적으로 보면 더 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길러서 그 아이들을 바다로 되돌려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양어장에서 이렇게 잘 기른 초창기에 얼마나 애를 써서 길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체격이 좋은 거예요. 잘 먹여서 키워가지고. 바다로 돌아갔는데 바다에 있던 아이들, 그 원래 자연적으로 강에서 태어나서 온 아이들보다 덩치가 큰 거예요. 대체로. 그래서 얘네들이 번식에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한동안은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유전적 다양성이 별로 없는 거죠. 양어장에서 기르는 아이들은 몇 마리의 엄마의 몸에서 짜낸 알에다가 몇 마리의 아빠 정액을 섞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빠 엄마는 그저 몇 마리,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전혀 다양하지 않은 아이들을 대량으로 키워서 자연계에다가 되돌려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잘 먹고 잘 키워가지고 얘네들이 오히려 덩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원래 자연계에 있던 정상적으로 자란 연어들을 물리치고 짝짓기에 성공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니까 자연계에 있는 바다에 있는 많은 연어들의 절대 다수가 서서히 우리 인간이 키워낸 아주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않은 종류로 자꾸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되면 개체군의 건강성이 유전적 건강성이 계속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옛날에는 연어 이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게 문제가 됐을까? 저희 같은 진화생물학자의 분석으로는 대부분의 개체들이 유전적으로 비슷해졌을 때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중에 하나가 등장한 거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드러난 거고 아마도 앞으로 점점 조사를 해보면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변화들이 또 있을 거예요. 체격은 좋아졌는데 속도가 느려졌다든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한 2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돼 왔던 거예요. 양식을 통해서 생태계의 개체군을 복원한다는 게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을 올리는데 반짝 성공할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그걸 너무 대대적으로 했을 때 자연 생태계에 있는 자연 개체군의 유전적 건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 쪽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 유전적 다양성의 감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기현상들이 이미 관찰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동전의 양면인데요. 소비자들은 자꾸 원하니까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포획량이 늘다 보면은 기본적인 그 개체군 규모가 자꾸 떨어지니까 점점 이제 포획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순간이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길러서라도 어떻게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양식을 고민해 보는 거고 그것도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다 했는데 그게 몇십 년 지금 지내다 보니까 우리의 지나친 노력으로 자연계의 건강성을 우리 스스로 해치는 결과를 지금 빚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연어 이 문제도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너무 비슷한 개체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생생물도 숙주의 유전적 다양성이 너무 높으면 모든 숙주를 다 공격해도 그들 중에 공격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개체들이 반드시 있는 법인데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하면 어느 순간에 임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인 기생생물이 나타나면 거기 개체군에 있는 거의 모든 개체가 다 감염이 되는 거죠. 다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 생태계의 여러 개체군의 유전적 건강성, 건강도를 복원시켜야 되는데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일단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되고 나면 그걸 복원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식을 해서 보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과 기후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폐사라든지 생존율을 낮춰서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연어의 경우에는 기후위기에 관한 급격한 변화 같은 게 아직은 감지되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상당히 오래 해왔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즐겨 먹던 가장 대표적인 어류 중에 하나가 명태였는데 우리 바다에서 사라졌죠. 가장 탁월한 설명은 기후변화예요. 그 명태는 찬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동해의 수온이 명태가 살기 약간 불편한 온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태가 그냥 우리 남한 쪽의 동해 바다에는 불편해서 이제는 안 오는 거죠. 명태를 잡으려면 이제는 저 홋카이도나 저 캄차카 뭐 이런 데를 가야 명태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전 국민이 그렇게 사랑하는 어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복원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기후변화로 바닷물의 수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복원해서 풀어줘 본들 걔네가 우리 바다로 안 돌아올 텐데 그래서 저는 반대했어요. 근데 굳세게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거의 접은 걸로 보인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 걸로 봐서 그만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명태를 양식하는 거를 전 세계에서 해본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기술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잖아요. 굳세게 또 해갖고 양식법을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거예요. 쾌재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키워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2024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치어를 190만 마리를 동해의 북쪽에 방류를 했어요. 지금까지 되돌아온 명태는 19마리입니다. 0.001%예요. 정말 처참하게 실패한 거죠. 도대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찬물에 사는 아이를 따뜻한 물에 풀어놓고 따뜻한 물에 돌아오리라고 기대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한 물에 풀어놓으면 걔네는 반드시 더 찬 물로 그냥 가버리고 안 올 텐데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양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해진 공간 안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열려있는 바다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잘 관리하고 해도 어쩌다 한번 확률적으로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바이러스가 돌았어요. 양식장에. 그래서 뭐 거의 초토화된 사건이 있었어요. 뭐 언론에 별로 보도가 잘 안 됐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복원 사업은 제가 연어의 경우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전학적으로 진화학적으로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줄어드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건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애당초 힘든 문제인데 우리나라 명태 복원 사업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라는 너무나 명확한 요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부분을 너무 우습게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양식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원래부터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툭하면 뭐 바이러스가 돈다든가 여러 가지 병원균에 감염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건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끄집어내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네요. 네, 오늘 이 주제는 좋은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진화생물학자의 눈에는 미래가 너무 뻔히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뭐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양식업을 통해서 개체수를 증식시키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하되 이런 진화적인 유전적인 문제도 좀 치밀하게 계산에 넣는 그런 방향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명태도 되게 좋아하고 연어도
좋아하는데 너무 큰 일이 없기를, 그래서 우리 못 먹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